자, 오늘 제가 준비한 방송은 정시 교차 지원 대학별 선호도에 대해서 좀 보여드릴게요. 자, 이제 2023학년 정시가 시작이 됐습니다. 분명 이번 시즌에도요, 이과 자연계 학생들이 아마 문과 인문계로 교차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. 조사해봐야지 되겠지만, 작년 대비로 봤을 때는 한 40에서 60% 사이로 이제 교차가 진행이 되는데, 학교들마다 이제 데이터가 좀 차이가 나겠지만, 좀 학교 레벨이 높은 경우는 한 60%까지 50에서 60% 정도는 이동을 할 거고, 대학 레벨이 좀 낮았을 때는 그래도 한 40% 정도가 교차가 될 건데, 자, 그러면, 작년 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좀 분석을 해봤을 때 아이들 일단 자연계 아이들이 문과로 교차를 했을 때 선호하는 대학교들이 있습니다. 선호하는 대학교들이 있고 퍼센테이지가 좀 높게 형성한 학교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일단 선호 1순위 대학교는 역시 연고대입니다. 연고대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대학 레벨이 높다 보니까 좀 그러니까 자연계 아이들이 문과로 교차를 했을 때 연세대 고대 뭐 경영이나 좀 경상계열 라인 이런 쪽으로 좀 선호를 하면서 교차에 대해서 되게 많은 선호도를 보였습니다. 그러니까 연고대를 가겠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연세대학교나 고려대학교 요 라인은 생각보다 아이들의 선호도가 높아요. 그래서 이제 자연계 아이들이 교차를 하는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인문계 아이들의 합격선을 만들 때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두 번째 대학교가 서강대학교예요. 이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 문이과를 구분하지 않아서 그래요. 문이과를 구분하지 않은 이런 전형을 사용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과 아이들이 문과 아이들과 부딪혔을 때 당연히 유리할 거 아니에요. 그죠?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을 때 서강대학교도 문이과에 대한 부분에 구분이 없다라는 부분 때문에 아이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선호를 하고 있고 자연계 점수가 더 높게 나오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문과로 내려갔을 때 뭐 경영이나 경제나 뭐 유럽문화 이런 데로는 솔직히 그렇게 교차가 크게 일어나는 것 같진 않은데 경상계 쪽으로 좀 교차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또 이제 선호하는 대학교가 건국대학교예요. 건국대학교는 왜 선호할까라고 생각하시면 건대가 어떤 기준을 좀 갖고 있냐면 대학교 서울 안에 있는 대학교를 위아래를 나눌 때 그러니까 조금 이제 상위권 대학교와 중위권 대학교를 나눌 때 그 사이에 걸려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교차 대학이라고 합니다, 저희가. 그러다 보니까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도 그 라인에 걸려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좀 밑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라인의 끝선까지 끌어올리는 것 때문에 아마 건국대학교도 좀 선호하는 대학교가 됐고 아시다시피 건국대학교가 되게 인기 대학교가 됐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좀 교차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선호 2순위 대학교를 좀 보도록 할게요. 자, 두 번째로 선호하는 대학교는 일단 이제 한양대학교, 중앙대학교, 동국대학교, 시립대학교가 이 다음에 2순위로 이제 좀 선호하는 비율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근데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솔직히 1순위에 들어가지 못하고 2순위의 데이터 계산값이 나온 이유는 일단은 한양대 하면은 공대 자연계가 강하잖아요. 그런 좀 이미지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다 보니까 성황대 라인으로 왜 그러면 성황대학교는 좀 인문계 학교 색깔이 나잖아요. 또 성황대학교는 경영경제가 워낙 센 학교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 다음에 선호하는 대학교가 이제 중앙대학교. 근데 이제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는 다군에 있다 보니까 좀 선호하기가 좀 힘들죠. 이런 부분들.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교차를 할 때 경영 쪽으로 많이 교차를 하잖아요. 경영 경제 쪽으로 교차를 하는데 중앙대 같은 경우는 이게 다군에가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서성한 라인 아이들이 받치고 내려오는 게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점수대가 높게 형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일단 선호도가 좀 내려가는 부분 그리고 이제 동국대학교나 시립대학교 요 라인이 2순위 라인의 데이터가 구성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비선호대학을 좀 보도록 할게요. 자, 비선호대학교가 어디냐면요. 자, 첫 번째 성균관대학교, 이대, 외대 여기가 일단 비선호대학교예요. 그러니까 교차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. 교차가 이루어지긴 하지만 위에 나와 있는 선호대학교보다는 조금 낮게 교차가 되는데요. 성균관대학교나 이대 같은 경우는 교차하는 데 있어서 왜 어려움이 있냐면 탐구 변환 점수 때문에 그래요.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는 탐구 변환 점수라는 걸 주거든요. 이 탐구 변환 점수가 이제 왜 그러냐면 표점을 가지고 그러니까 표준 점수를 가지고 대학교가 학생들을 선발을 할 때
이 표준 점수를 탐구 과목에다가 사용하기가 좀 어려워요. 이 과목마다 난이도가 있다 보니까. 그러니까 탐구는 100분위를 많이 사용하는데 표준 점수와 100분위를 쉽게 설명해 드리면 물과 기름 같은 수치예요. 그래서 두 개를 섞어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100분위를 표준 점수로 변환을 해야 되는데 그 변환 점수는 학교마다 다 다르게 나와요. 학교들이 발표를 하거든요. 그러면 그 변환 점수가 들어가잖아요. 그러면 그 변환 점수에 대한 기준선을 학교가 발표했을 때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는 문과 아이들한테 변환에 대한 점수를 좀 높게 줘요. 그러니까 교차하면은 이과 아이들 과탐을 가지고 교차하면 좀 불리하게끔 돼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선호하지 않는 거죠. 그리고 이대 같은 경우도 변환 점수의 최고점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조정해 가지고 교차하기 좀 힘들게끔 해놨어요. 그러다 보니까 성균관대나 이대는 탐구 변환 점수 때문에 좀 잘 안 이루어지고 있고, 또 하나 외대는 솔직히 저는 외대 경영이나 이쪽 행정 이쪽으로 교차가 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외대 같은 경우는 역시 어문이라는 학교라는 색깔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문이 세잖아요. 그러니까 영어 영문이나 아니면 이런 외국어와 관련된 요런 라인이다 보니까 이과 아이들이 선호하는 학과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죠. 하여튼 요런 부분 때문에 요 세 개 대학교가 좀 비선호 순위대학 안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비선호 대학교가 어디냐면 국민대, 숭실대, 숙대, 세종대인데 여기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작년에 이거를 이제 설문조사를 해본 적이 있었어요. 그랬을 때 연대나 고대나 서강대학교 요 라인들이 있잖아요. 요 라인들은 생각보다 교차를 좀 많이 하겠다라는 이야기가, 그러니까 이제 뭐 교차하겠다라는 이 퍼센테이지가 되게 높게 나왔거든요. 그런데 생각보다 국민대나 숭실대나 숙대 같은 경우는 그 밑에 자연계 아이들이 교차를 해서 문과를 갈 바에, 국민대나 숭실대, 숙대, 세종대 문과를 갈 바에는 그 밑에 대학교 자연계를 그냥 가겠습니다라는 게 강해요. 그런데 요거를 좀 보면 어떤 거냐면 국민대나 숭실대학교 문과를 나올 바에 그냥 대학 레벨 좀 낮춰서 자연계 공대나 뭐 컴퓨터나 전자공 뭐 이런 거 나왔을 때가 훨씬 취업하기가 좋다. 그리고 이 정도 대학교의 문과를 교차할 바에는 대학 레벨이 좀 낮더라도 학과를 선택하는 게 우선적인 것 같다라는 선호도가 높은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대 라인선 정도가 됐을 때는 확실히 교차에 대한 부분이 쫙 줄어들어요. 그러니까 교차는 어느 선에서 많이 일어날까요? 라고 하시면 건국대학교와 동국대학교 라인부터 위의 대학교들이 교차가 좀 많이 일어나고요. 이제 그 동국대학교 기준으로 좀 아래쪽에 국민대나 숭실대나 요 세종대 라인, 단대 라인, 요 라인부터는 교차가 생각보다 크게 일어나고 있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문과 학생 같은 경우는 국민대나 숭실대 요 라인의 대학교를 지원할 때는 이과 아이들의 영향력을 크게 받지는 않겠지만 요 이제 대학교 레벨이 높아지는 아까 말씀드린 연대나 고대나 서강대나 건대, 중앙대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교차에서 넘어오는 아이들의 데이터를 좀 생각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거죠. 문과 아이들은. 그리고 이과 같은 자연계 학생들은 내가 어느 정도 교차를 했을 때 대학 레벨이 높아지는지도 좀 봐야 돼요.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. 요번에 뭐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생각보다 재수반 수생들이 되게 많이 지원을 해요. 그 이유는 교차의 영향력이 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막상 대학교를 가서 생활을 해봤더니 못해 먹겠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이번 연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해서 대학 레벨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것 때문에 아마 좀 인원이 늘어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 영향력을 저는 교차가 줬다라고 생각을 해요. 자, 대학교 레벨이 높아지는 것도 중요합니다. 맞아요. 대학교 레벨을 우리나라는 따지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 레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만일 그 학과 경영이나 경제나 뭐 그 외에 사회학과나 행정학과나 국제통상을 가더라도 내가 그 학교에 갔을 때 학업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를 좀 생각하고 교차를 할 필요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이해가시죠? 자, 오늘 정시 교차 지원 대학별 선호도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.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또 1대1 상담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만요.